오늘의 동화 행복한 구두방 아저씨. 옛날 어느 조그만 도시에 구두방을 하는 친절한 아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매일같이 친절한 아저씨의 구두방으로 몰려가 놀았습니다. 그러면 아저씨는 밝게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맞아 노래를 불러주면서 구두를 만들곤 하였습니다. 아저씨는 랄랄라 신나는 노래에 맞추어 구두를 한 땀 한 땀 꿰맸고 뚝딱뚝딱 망치질에 맞추어 휘파람을 불고 쓱싹쓱싹 구두에 광을 내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아이들도 덩달아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저씨의 구두방 옆집에는 돈이 아주 많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새벽부터 밤중까지 돈 세는 일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돈을 세다 지쳐 잠이 들려는 할아버지의 귀에 구두방에서 아저씨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밤에 잠을 푹 자야 내일 일어나서 또 돈을 셀 수 있을 텐데 저 노랫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군. 할아버지는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매일 밤 들리는 노랫소리 때문에 고민하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구두방 아저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구두방은 초대를 받아 할아버지의 집으로 가면서도 의아했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나를 왜 집으로 초대하시는 걸까? 아무튼 어르신이 초대하시는데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아저씨는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정중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아저씨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게. 그동안 이웃에 살면서 서로 너무 왕래가 없었다 싶어 자네를 초대했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먼저 어르신을 저희 집에 모셨어야 하는 건데. 누가 먼저 하면 어떤가? 자, 어서 식탁으로 가세. 구두방 아저씨와 할아버지는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가 다 끝나갈 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슬그머니 가죽주머니 하나를 아저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자네에게 부탁할 것이 있네. 이걸 줄 테니 제발 노래를 그만 부를 순 없겠나? 내가 그 노랫소리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다네. 할아버지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죽 주머니를 열어본 구두방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머니 가득 샛노란 금어가 들어있었으니까요. 구두방 아저씨는 금어가 든 가죽 주머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전부 몇 개나 될까? 궁금해진 아저씨는 침대에 앉아 금화의 숫자를 세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입, 두 입, 세 입. 금화를 모두 세었을 때에는 이미 한 반쯤이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이 금화를 훔쳐가면 어떡하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야 할 텐데 어디가 좋을까? 침대 밑? 다락방? 그날 밤 아저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금화가 든 가죽주머니를 든 채 온 집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다음 날 밤 아저씨는 금화주머니를 굴뚝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아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 다음 날 밤에는 새장 속에 금화주머니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역시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다음 날 밤에는 앞마당을 파고 금화주머니를 묻었습니다. 아저씨는 밤마다 금화주머니를 숨길 걱정을 하느라 밤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저씨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금화주머니 걱정 때문에 노래를 부를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 구두방에 더 이상 놀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금화주머니를 걱정하느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아저씨의 눈은 잠을 자지 못해 붉게 충혈되었고 아저씨의 몸은 근심으로 날마다 야위어 갔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린 아저씨는 텅 빈 구두방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거울을 보니 붉게 충혈된 눈을 한 바짝 마른 남자가 비쳐 보였습니다. 내가 어떡하다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지? 나는 지금 전혀 즐겁지가 않아. 머릿속이 온통 금화주머니 걱정으로만 가득 차 있어. 맞아, 금화주머니. 이게 다 금화주머니 때문이야. 할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그 금화주머니는 다시 돌려드려야겠어. 그날 저녁 구두방 아저씨는 부자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지난번에 주신 금화주머니를 돌려드리려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네 그 안에 든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그러나? 그 돈이면 자네는 구두방을 하지 않고서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어. 예, 제가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큰 돈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저는 그 금화주머니를 가진 이후로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금화주머니를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하느라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신나게 노래하며 열심히 구두를 만들던 때가 훨씬 행복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저씨는 할아버지의 손에 금화주머니를 쥐어드리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모든 걱정을 털어버리고 편안하게 자고 일어난 아저씨는 구두방에 나와 신나게 노래하며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의 노랫소리에 아이들이 하나 둘씩 구두방에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아저씨가 편찮으신 줄 알고 걱정했어요. 맞아요, 맞아. 게다가 아저씨가 부르는 노래가 들리지 않아서 저희 모두 우울했어요. 아저씨는 활짝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얘들아. 하지만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란다. 구두방에서는 다시 아저씨와 아이들의 행복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부자 할아버지는 다시 짜증을 냈습니다. 에이, 너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그 많은 금화를 다시 가져오다니. 바보야, 바보. 가만.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도 나는 잠을 편안하게 자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태 내가 잠을 자지 못한 이유가 저 노랫소리 때문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뭐지? 부자 할아버지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잠이 오지 않는 이유를 생각했습니다.